한국처럼 사이즈가 아주 크지 않은 나라 입장에서는 2.3% 편입되는 게 굉장히 큰 매수처가 확보가 되는 거고, 기존의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살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좋은 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날씨가 좀 더워지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티셔츠 입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한국 국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약간 미국 국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갖고 계신 한국 국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여쭤보시는 분도 많았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한국 국채 관련 방송을 한 지 좀 오래돼서 오늘은 한국 국채를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그동안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매력적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었죠. 비록 국채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가 한국 국채 금리보다도 거의 한 0.8 정도 더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 대표는 미국 국채보다는 한국 국채를 더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거의 한 1년째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한국 국채가 미국 국채보다 더 매력적인 이유는 한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는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는 더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더 많이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 변동금리,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이 미국은 고정금리인 반면에 한국은 금리 인상에 굉장히 취약한 변동금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게다가 미국도 물론 CR이라는 부동산 문제가 있지만 한국이 좀 더 심각하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슈, 부동산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슈, 이런 이슈들 때문에 미국보다는 단기적인, 그러니까 부동산의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 말씀드렸고,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양호할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불행히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고, 또 노령화가 좀 전대미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사례가 없을 정도로 노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국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령화 급속히 진행된다고 하면은 저성장 저금리가 되기 때문에 한국 국채를 장기로 보유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 이런 한 서너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한국 국채를 미국 국채보다 더 추천을 좀 드렸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서너 가지가 한국이 미국보다 더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가지 더 추가를 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WGBI 인덱스에 한국이 편입되기 때문에 한국이 추가적으로 미국 국채보다 더 매력적인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WGBI 인덱스라 하면 무엇이냐면은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입니다. 즉 글로벌 채권 지수에 아직 한국이 편입이 되어 있지 않는데, 한국이 아마도 금년 하반기 정도에 한국이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에 하면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추가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은 수급적 측면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한국 채권 가격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마치 이건 이런 거죠. 주식 시장에서 MSCI 선진국 인덱스에 한국 주식이, 우리가 주식 투자자분들이 편입된 여부를 촉각을 세우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편입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내 주식이 굉장히 많이 자금이 유입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좀 길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WGBI 인덱스 편입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실은 요거 간단하게 먼저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먼저 소대 서머리를 해보면은 한국은 요번에 WGBI 인덱스의 3월달 발표에 요번에 사실은 편입이 안 되고, 이전에 워치리스트였는데 그러니까 그 워치리스트니까 관찰 대상국에서 되었는데 22년 9월달에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도 그 레벨에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편입 레벨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여기 스테이라고 하는 게 그 레벨에 아직 있다. 그러니까 관찰 대상국 레벨에 요번에 있는 걸로 발표가 되었어요. 이번 한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그렇게
그 FTS를 여기 아직 워치리스트로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지금 공유 드린 자료는 어떤 자료였냐면은 크레딧 아그리콜, 프랑스 회사입니다. 크레딧 아그리콜이 이제 WGBI 인덱스 편입 여부를 분석한 자료인데, 근데 이 친구들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금년 아마도 이제 9월 달 정도에 한국이 WGBI 인덱스에 편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현재 FTSE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로클리어나 클리어스트림 같은 데서 이제 옴니버스 어카운트를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금년 6월 달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이 옴니버스 어카운트를 허용을 해줄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의 국채를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투자자들이 그 현지에서 직접 이제 한국의 국채를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유럽이나 미국 시장이 열려 있는 동안에 외환 거래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15시 30분까지만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특히 미국 장하고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요번 이제 7월 달부터 아마도 이제 그 트레이딩 시간이 연장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오후 15시 30분까지였는데 9시 시간 똑같은데 새벽 2시까지 이제 외환 거래 시간을 연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이제 어떤 외환 시장 개혁도 굉장히 달성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그 WGBI 인덱스에 편입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거래 관련해서 이제 요구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요구 조건들이 금년 6월 달과 7월 달에 다 이제 충족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외국인 중요한 이런 이제 개혁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아마도 금년 9월 달 정도에 WGBI 인덱스 한국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편입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WGBI 인덱스에 따른 외국인 자금들은 내년 한 3월 달부터 그 이제 패시브 펀드들이 왜냐하면 벤치마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투자를 반드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자금은 이제 내년 한 3월 달부터 들어올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WGBI 인덱스가 금년 하반기 중에 이제 편입이 되고, 그러면 이런 기대감은 결국 시장에서는 먼저 움직일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런 외국인들은 WGBI 인덱스의 어떤 그러니까 기대감에 외국인의 어떤 선침해 성격이 더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어쨌건 간에 금년 중반 정도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한국도 거기에 발맞춰 그 금리 인하의 단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준이나 BOK의 금리 인하 카드에 더불어 이제 WGBI 인덱스는 결국은 이제 KTB라고 되어 있는데 코리아 트레저리 본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일 것 같다는 게 결론입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WGBI 인덱스 지수 편입의 어떤 타임라인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이게 워치리스트에 편입된 건 언제였냐면은 22년도 9월 달입니다. 22년 9월 달인데 아마도 실제로 WGBI 인덱스에 편입되는 거는 금년 9월 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방금 앞 슬라이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한국에 채권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요청하는 게 옴니버스 어카운트를 쓸 수 있게 해달라. 두 번째, 외환 거래 시간을 좀 연장해달라. 즉,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도 같이 이제 그 오픈한 시간에 좀 같이 이렇게 트레이딩 할 수 있게, 외환 시장을 좀 거래 시간 늘려달라는 건 이 두 가지 조건 충족을 금년 9월 이전에 다 했다는 점 말씀드렸는데, 이거와 더불어 실제로 우리 그 재경부 관계자도 실제로 다른 나라의 선례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전에 중국 같은 나라가 다 편입이 됐었거든요. 이런 나라의 선례를 보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워치리스트에 편입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본지수 편입은 한 2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한 2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 2년이 금년 9월달 정도 됩니다. 9월달에 편입될 것 같고, 그리고 편입이 완료되면은 실제로 지수에 따라서 이제 그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이제 요렇게 전반적으로 채권, 그 한국 국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이제 WGBI 인덱스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한국의 외국인 자금 동향인데 최근에 보시면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한국 국채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좀 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WGBI 인덱스가 만약에 편입이 되면은 패시브 자금입니다. 패시브 뭐 액티브로 채권 매매하기 위한 게 아니라 패시브 자금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패시브 자금은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꾸준하게 이만큼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친다는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펀드가 보통 세계적 연기금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WGBI 인덱스 같은 걸 추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 WGBI 인덱스의 구성비만큼 항상 패시브 펀드는 항상 그만큼의 국채를 국가별로 그 비중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금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자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자금이 이 정도로 항상 들어와 있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그런 이제 지수를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들어오는 만약에 지수 편입된다고 했을 때 신규로 유입될 거라고 예상되는 규모는 얼마냐면은 60빌리언 정도입니다. 한국 시장의 규모가 뭐 엄청나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한 80조 내외 정도 외국인, 이게 순유입 자금입니다. 순유입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큰 매수세가 강화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던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을 좀 한번 들여다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그 워치리스트에서 이제 편입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 요소는 이제 금년 6월 말까 7월 1일부터 외국인들이 이런 옴니버스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한국 국채를 이제 유로클리어나 클리어런스 팀 통해서 한국 국채를 거래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준다는 거고, 이게 여기도 있지만은 국제적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7월 1일부터 이제 한국이 이제 요거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한국 정부가 FX 시장에 대한 개혁을 더 추가적으로 해줄 거다. 특히나 아까 운쇼 인터뱅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외환거래 시간이 9시부터 15시 30분이었는데 이거를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을 거래하면서 외환시장을 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네들 입장에서 장이 열렸을 때 한국 국채를 트레이딩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장 두 가지 개혁 조치가 9월 전에 종결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들이 가장 좀 중요한 요소를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크게 큰 허들을 다 넘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번 WGBI 인덱스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WGBI 인덱스 상에 전 세계 넘버 10 국가들 중에서 WGBI 인덱스에 포함이 안 된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안 된 나라입니다. 인도하고 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WGBI 인덱스 상에서 이론적으로 0이죠. 0%입니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 42%, 일본, 중국, 프랑스, 이태리, 저만, 스페인, UK 정도가 한 4% 이상 되는데, 자,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만약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크레딧 아그리콜에서 예상하기는 아마도 이 WGBI 인덱스의 2.39% 정도까지 편입이 될 것 같다. 경제 규모를 가정하면은. 그러면 영국 다음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4.6%인데 한국은 2.39%면 영국 다음으로 사이즈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만약 전체 토탈 규모에서 2.39%면 얼마가 되냐면은 673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아까 사실은 이제 그 데이터가 정확지는 않은데 만약 이렇게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673빌리언이니 67빌리언 정도가 되는 거니까 거의 8, 90조 정도가 원화 규모로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편입되면은 이렇게 엄청난 규모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그러면 최근에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자체적으로 좀 분석한 자료인데요. 최근 연초에 외국인 자금들이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특히나 2월달 자금이 크게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에 외국인 자금이 요거 보시면 이건 3조입니다. 3조 4천, 그리고 요거는 8천억이고요. 최근에 1, 2월 때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금리가 내려가는 쪽에 기회가 더 많이 본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이렇게 많이 사주는 거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외환시장이 되게 약해져서 혹시나 외국인 자금들이 도망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국채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한국처럼 거시경제 나름 좀 단단하면서도 어느 정도 그 금리가 한 3% 이상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렇게 보는 관점이. 그래서 아무튼 연초에 이렇게 자금이 계속 좀 유입이 좀 최근에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1, 2년 전부터 미국 국채보다 한국 국채가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국채 금리가 한국 국채 금리보다 더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역전이 되어 있죠. 즉 낮았던 미국 금리는 지금 한국보다 위에 있고 높았던 한국 금리는 미국보다 더 낮게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역전되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떨 것 같냐 했을 때 여전히 저는 앞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과거는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물을 때 여전히 저는 한국 국채가 미국 국채보다는 더 매력적일 것 같다. 왜 그렇게 보냐?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대외적으로 한국이 대외적으로 더 취약한 경제 환경이라는 거죠. 미국 대비보다. 두 번째는 한국이 미국은 고정금리인데 한국은 이제 높은 변동금리가 의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금리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현재처럼 긴축이 되어 있을 때 실물 경제 충격파가 더 크다는 뜻이 될 것이고요. 게다가 한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슈 굉장히 좀 글로벌 투자자들도 사실 지금 굉장히 워치하고 있습니다. 워치. 아무튼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금융 같은 경우가 정부가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지원책을 이렇게 주고 있지만은 그래서 아직까지 상황 관리를 잘 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가장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금리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금리를 떨어뜨리면 이 부동산에 많은 레버리지 이자 비용 부담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의 해법은 금리가 내려가는 것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굉장히 급속하게 노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 저금리가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한국은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모두 다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다, 미국과 달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WGBI 인덱스가 만약에 금년 하반기에 편입된다고 하면은 한 패시브 자금들이 향후 1, 2년간 한 80조 원 정도가 자금이 유입될 거기 때문에 국채 시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말씀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WGBI 인덱스가 9월달 설령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달 정도부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며 그러면 당장 향후 한 1년 정도는 재미없겠네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패시브 자금이에요. 이거는 트레이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입되면 무조건 들어오는 자금이고 계속 있을 자금이거든요. 비중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한국의 제한된 시장 규모에서 한 80조 정도의 외국인 자금이 1년 안에 더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결국은 액티브 외국인 자금들이 그거를 기대해서 선취매가 계속 들어올 거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9월 말 정도에 한국이 만약에 WGBI 인덱스에 편입된다고 하면 실제로 그게 실제로 시장에 회자되는 건 9월 초부터 굉장히 크게 회자가 될 것 같고, 또 전문 투자자들은 아마도 8월 정도부터 이 기대감에 따라서 먼저 국채를 외국인 투자자들의 디맨드가 더 미리 들어올 거로 기대합니다. 어쨌건 간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WGBI 인덱스는 한국처럼 사이즈가 아주 크지 않은 나라 입장에서는 2.3% 편입되는 게 굉장히 큰 매수처가 확보가 되는 거고, 결국 굉장히 큰 수요차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살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좋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단기적으로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감에 따라서 한국 금리도 조금 우상향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전에 한국 국채가 미국 국채가 좋아요라고 말씀드릴 때 단기적으로는 미국 금리의 영향을 받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펀더멘탈의 영향을 받는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미국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 국채를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을 주는 걸로 해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